여러분, 지금 시장에서 진짜 중요한 뉴스 하나 나왔습니다. 한국이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건 그냥 뉴스가 아니라 돈의 방향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이 지수는 전 세계 자금이 움직이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글로벌 자금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연기금, 글로벌 채권 ETF, 중앙은행 자금까지 이 지수를 그대로 따라 움직입니다. 이 지수는 전 세계 큰 돈이 따라 움직이는 기준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관 투자자들은 자유롭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계 국채 지수 같은 지수를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예를 들면 이 나라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나라 채권을 반드시 사야 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외국인 자금이 자동으로 한국 국채를 사게 됩니다. 왜 자동일까요? 이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는 구성 비율을 그대로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비중이 생기면 그 비율만큼 반드시 매수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 비중이 2%라면 3조 달러 중 600억 달러가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예상 유입만 최대 100조 원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많을까요? 글로벌 채권 시장은 주식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작은 비중만 들어가도 엄청난 금액이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단순히 ETF만이 아니라 연기금, 보험사, 중앙은행까지 동시에 움직입니다. 이 돈이 들어오면 금리는 안정됩니다. 왜 금리가 내려갈까요? 채권은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금리는 반대로 내려갑니다. 예를 들면 한국 국채 수요가 증가하면 대출 금리도 같이 안정되는 구조입니다. 환율도 안정됩니다. 왜 환율이 안정될까요? 외국인이 한국 채권을 사려면 원화를 사야 합니다. 그래서 원화 수요가 증가합니다. 예를 들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야 하기 때문에 환율이 내려가는 압력이 생깁니다. 결국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왜 주식이 올라갈까요? 금리가 내려가면 기업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특히 성장주가 강해집니다. 예를 들면 AI, 반도체, 2차 전지 같은 미래 성장 산업이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특히 반도체와 성장주에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반도체일까요? 한국 시장은 반도체 비중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이쪽으로 쏠립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장비주까지 연쇄적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단기 급등 후 조정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왜 조정이 나오냐고요? 시장은 항상 선반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뉴스가 나오면 이미 일부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반 급등 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흔들리는 구간이 반드시 나옵니다. 이번 이벤트는 단순 뉴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조 자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단기 테마가 아니라 중장기 흐름 변화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 시장이 점점 선진국 자금 흐름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격 매수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초반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눌림 구간에서 분할 매수 전략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시초 급등 후 밀리는 자리에서 조금씩 담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반도체 중심으로 보십시오. 왜냐하면 외국인 자금은 가장 유동성이 좋은 종목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형주에서 장비주 순으로 흐름이 이어집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서, SK하이닉스에서, 한미반도체에서, HPSP 이런 흐름입니다. 세 번째, 환율과 금리를 같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이벤트의 핵심은 돈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안정되고 금리가 내려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원달러 환율 하락 플러스 국채금리 하락 이 조합이 나오면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번 세계 국채 지수 편입은 단순 뉴스가 아니라 돈의 방향이 바뀌는 신호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한 사람은 기회를 잡고 이걸 놓친 사람은 뒤늦게 따라가게 됩니다. 지금 시장은 정보가 아니라 해석의 싸움입니다.